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약삭 빠르게 해방 후 독립운동 관련 서적을 내놓은 친일 문학인들. 해방 전의 친일 문학가가 해방 후 과거의 친일 행위에 대한 참여 없이 해방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독립운동가에게 접근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저술한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 4명을 소개합니다. 조선 독립운동사를 발행한 최남선. 육당 최남선은 민족주의 성향의 기독교인이자 문학인이었으나 진정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그는 기독교인인 것이 그의 한계였는데 그의 동천사관은 구약 창세기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남선은 역사학자이기는 했지만 일찍이 신채시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월간 소년 창간호에 발표하고 시조시화집 108번 내 심춘순례와 백두산 근참기 금강예찬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김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잡았던 육당도 후에 친일로 변절하는데 1938년 만몽일보사 고문과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세운 건국대학의 조선사, 조선학 교수로 부임해 1943년 2월까지 역임합니다. 1940년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무장 세력을 상대로 귀순 및 투항 공작을 전개한 동남지구 특별공작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공작후원회의 귀순 및 투항 공작의 대상자는 김일성 등이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사를 발행한 동명사는 육당 최남선이 만든 출판사이며 이 책은 해방 후에 처음 나온 종합적인 독립운동사인데 의미가 깊은 것은 간략하지만 좌우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제하에 육당 최남선은 괴뢰 만주국의 관리를 하면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의 동향에 관한 많은 견문했고 그 견문은 해방 후 조선 독립운동사의 발행으로 나타납니다. 육당의 조선 독립운동사는 해방 후 6개월 만에 나온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북의 김일성과 보천보 전투에 대해 주목해 다뤄 좌우를 모두 다루고 있는 종합적인 첫 번째 독립운동사라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전기를 내놓은 이광수. 위인전 도선 안창호는 춘원 이광수를 저자로 해서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1947년 초판본을 발행했고 김구 자서전인 백범일지는 이광수가 윤색해 1947년 초판본을 발행했습니다. 이광수는 일제 식민 시기와 해방 공간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많은 소설을 창작한 조선 최고의 문학가였고 도산 안창호가 주도해 결성한 수양동호회의 구성원이라 도산 안창호를 가장 잘 아는 당대의 문학인이었습니다. 이광수는 해방된 후 1947년 3월 10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자 재빨리 도산 안창호를 도산해 전기로 저술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후 이광수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의 원고를 가다듬어 출판하는 윤색을 담당하는데 도산의 제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해방 공간에서 확고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에서 적극적인 친일파로 해방 후에는 다시 기회를 엿보아 자신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육당 최남선보다 더 순발력이 있는 춘원 이광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준 열사를 소재로 한 위인전을 내놓은 홍효민. 홍효민은 1936년에 그의 대표작 역사, 장편소설 인조반정을 발표해 소설가로 활약했고 1927년에는 개척의 평론 문예시평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미영사상의 본질 등 총 5편의 친일 논설과 수필을 발표하고 친일 문인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 평론수필분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좌익 계열의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에 참가했다. 이 단체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탈퇴한 후 좌우익 문학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해방 후에 1907년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소재로 한 위인전 영생의 밀사를 저술해 발행하며 한국전쟁 후로는 애국사상과 애국문학 등을 통해 애국주의 문학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저진 장군전을 내놓은 미당 서정주. 미당 서정주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주로 시, 소설, 잡문, 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는데 매일신보의 다치시로 시즈오라는 창시 개명한 이름으로 시의 시약이 주로 국민시가에 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친일문학지 국민문학, 국민시가의 편집에 참여하고 수필 징병 정년기에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 인보의 정신, 20살 된 벗에게 소설 최제부의 군속지망, 시 5장 마스의 송가 등 11편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태평양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면서 학병 지원 권유, 징병의 필요성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1943년에 친일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김저진 장군전은 1948년 초판본을 발행했으며 1949년 여름부터 경무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구술로 이승만의 자서전인 우남 이승만전의 초판본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압권인 것은 이승만의 선친 이름에 경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이승만은 모두 파쇄하도록 지시하는데, 이 책은 후에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강해 1990년대에 재출간됩니다. 미당 서정주는 이승만을 기리는 전기를 썼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베트남 파병을 촉구하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1981년 대선 당시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위해 텔레비전에 출연해 지지 및 지원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는 전두환의 만 56세 생일을 기념해 찬양시를 지어 바치기도 했는데, 그는 친일 부역 행위를 사과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를 차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친일 참회글을 남긴 금남 이석훈. 이들 문학인 가운데 최남선과 이광수는 변명했고 홍유미는 사과 없이 슬쩍 지나쳐갔으며, 서정주는 참회 자체를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반면 유일하게 친일을 참회하고 사과한 문학인 이석훈을 소개합니다. 금남 이석훈은 극작가 겸 소설가로 일제강점 말기에 친일 작품을 창작하고 성지참배통신과 같은 친일 기행문 등을 남겼는데, 소설 3편, 소설집 1권을 포함해 모두 19편으로 적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항무국의 지원을 받은 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에서 간사, 상무간사, 상무로 활동했고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후원을 통해 결성된 시국강연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외에 부여신궁 어조영지 근로봉사대, 용산호국 신사어조영지 근로봉사, 일본 현지에 있는 신사신궁 참배를 위한 성지숭배사 활동에 참여했고 조선문인보국회에서 소설희곡부의 간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44년 만주국으로 건너가 만선일보에 합류했는데, 당시 만선일보에는 염상섭, 안숙길, 박파량 등 유명 작가들이 근무하면서 일명 만주문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석훈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귀국해 러시아 문학 작품 번역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친일 문학인 가운데 그만 해방 후인 1947년에 고백이란 친일을 참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그가 저술한 순국혁명가열전의 서문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개 범속한 문인으로서 선열들이 생명을 걸고 일제와 싸운 반면에 내 자신 안이한 생애에 집착한 것을 반성하니 참으로 한안을 이기지 못가겠으며 애오라지 미미한 문장 봉사의 길로 남아 선열의 영령 앞에 사과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오늘 친일 문학과 제대로 알기는 약삭 빠르게 해방 후 독립운동 관련 서적을 내놓은 친일 문학인들이었습니다.